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열심히 해야지. 아우 참 자, 쉬울 거. 뭐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루트 12다, 루트 10이다, 뭐 2루트 3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넓이가 7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루트 72에서 이 6루트 2다. 한 변의 길이가 6루트 2 정사각형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넓이가 4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루트 48 정리하시면 4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건 그림이 어떻든 간에 둘레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조금 더 이 시간 절약을 하고 약간의 상위의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이런 걸 더해 나가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 구성 요소들을 보고 큼직큼직하게 둘레를 다 더한 다음에 뭐를 실제로 더하면 안 됐었을까를 빼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시간적으로도 훨씬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 한 번에 우리 식 작성 한번 해볼게. 이렇게 너희들은 써야 된다는 얘기지. 둘레면 4개가 있고 4개가 있고 4개가 있으니까 그냥 4배에 얘 더하기 얘 하시면 우리 여기 6루트 3 같은 종류끼리는 동양 처리하듯이 곱씹어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6루트 2가 될 거잖아. 그래서 요거 4개 있고 요거 4개 있고 요거 4개 있는 상태에서 빼줘야 되는 게 뭐야? 빼줘야 되는 거. 요거는 둘레에 들어가면 안 됐었던 거지. 얘도 둘레에 들어가면 안 됐었던 거지. 그래서 요거를 몇 번 빼줘야 돼? 몇 번 빼줘야 될까? 한 번 빼줘야 될까? 몇 번 빼줘야 될까? 2번 빼줘야 되겠죠? 우리 저번 주 핵심 때 했던 거 너희들이 막 정육각형 그거 그림 막 잘라가지고 옮겨 붙인 거 할 때도 질문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요거 둘레 카운팅 할 때도 내가 집어 들어간 거고 얘 둘레를 집어 넣을 때도 얘가 세워진 거니까 2번 다 빼줘야 되는 거죠. 두 번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 2번 빼주고 얘 2번 빼줄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9번에다가 얘랑 얘 더한 거 6루트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머릿속에서 좀 간결하게 처리가 되게끔 연습하시고, 큼직큼직하게 주어진 다각형들의 둘레를 그냥 다 더한 다음에 뭐를 카운팅하면 안 됐었을까? 몇 번이 세지지 말아야 하는데 몇 번이 세진 걸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전체에서 빼주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게 확실하니까 끌게요. 희선아, 창문을 다시 열어줘.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정사각형 문제가 나중에 나와 있는데, 얘를 지금 어떤 규칙을 적용해 가면서 만들려고 했었죠. 규칙이 뭐냐? 여기 지금 각 변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접는 거라고 했어요. 접는 거. 그러면 얘가 접혀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자,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 지금 이 0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죠. 즉 단계가 하나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이 계속 똑같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여기서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한 변의 길이잖아요. 길이. 여기에서 자,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인 거죠. 내가 첫 번째 길이가 48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4라는 걸 밝혀냈어. 그러면 내가 단위 축소가 된다는 거야. 이 규칙하에 건너갈 때 2분의 1이 곱해진다는 이 비율 관계를 얻어냈으니까 그 다음부터도 계속 2분의 1이 곱해지는 관계가 당연히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하적인 성질에 의해서. 우리 가방 붙여도 여기 앉아. 그래, 여기 앉아.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정사각형이었고 그 다음 또 정사각형이었고,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들만 연결해서 또 다른 정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인 거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액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액션이랑 완벽하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수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지 않더라도 곱해지는 비율값 자체가 계속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 여기는 지금 48이 아닌 거고, 48이 아닌 거 얼마일까요? 여기 중점주가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지금 요 한 변의 길이 얘가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 길이는 24, 24에 얼마일까요? 24의 제곱 더하기 24의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이러고 있지 말고 나온 김에 진짜 이제는 좀 해야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았죠, 시험. 한 달 남았으니까 너희들 정삼각형하고 이런 것들 우리 이 도형의 성질만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머릿속에다가 제발 집어넣어 봅시다. 이거 두 가지 써볼게요. 자, 정삼각형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 지금 60도짜리인 거고 60도짜리인 거고 60도짜리인 거고 60도짜리인 거고 얘 지금 45도짜리인 거고 여기 90도짜리인 건데 이 두 가지 삼각형의 비율을 모르고 있으면은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 3학년 때 삼각비라는 걸 안 배웠어도 이거 삼각비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30도, 60도, 90도짜리, 60도, 60도, 60도짜리 정삼각형 그리고 45도, 90도, 45도짜리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율 관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얘는 출발이 어떤 거였지? 이등변이니까 수선의 발 또는 각의 이등분선을 딱 그리는 순간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행동 강령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이등변 삼각형 배울 때 첫 번째 성질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두 번째 성질 각의 이등분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주보는 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두 번째 성질이 있잖아. 이건 고3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이 짓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출제를 하는 거거든. 첫 번째 밑각 두 개가 똑같다. 이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게 의미는 없고 뭐 각으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반띵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이미지인 거죠.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반띵이 된다. 그리고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당연히 정삼각형에서도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선변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2라고 가정한다면 여기가 1짜리가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지금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루트 3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에서 60도, 30도,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고 이 세 변의 b 자체가 1대 루트 3대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빗변에서 제일 짧은 변으로 넘어올 때는 2분의 1이 곱해질 거고 여기 중간변에서 제일 짧은 변으로 넘어올 때는 루트 3분의 1이 곱해질 거고 뭐 제일 짧은 변에서 중간변으로 갈 때는 루트 3이 곱해질 거고 제일 짧은 변에서 제일 긴 빗변으로 갈 때는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이런 관계를 알아야 바로바로 실제 길이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1을 여기 그러면 더 쉽지. 1이라고 하면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가 될 거니까 이 1대 루트 2다 이런 것들은 뭐 머릿속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두 가지 삼각형이고 얘를 이제 3학년 2학기 때 가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이 45도, 30도, 60도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각도라고 해서 특수각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쉬우면 그렇게 이름까지 붙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이 문제랑 별개로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여기 길이가 지금 24고 여기가 24인 거니까 여기가 24 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비율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율 관계를 머릿속에서 24의 제곱, 24의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여기를 1하고 1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1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루트 2라고 생각한 다음에 원래 실제 길이로 24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도 24배를 입혀주면 24 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중요한 건 내가 한 변의 길이가 48이었는데 넘어가는 과정을 잘 봅시다. 넘어가는 과정이 48짜리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루트 1을 곱했어요. 아, 내가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적용이 됐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이런 문제들의 관건인 거지. 이런 문제는 지금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적용되는구나.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적용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의심스러우면 한 번만 더 볼게. 이 다음 변의 한 변의 길이가 얘인 건데 또다시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직각이등변 삼각형에서 루트 1을 곱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2변에서 2변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계속 똑같이 곱하기 2분의 루트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단계별로 가면서 적용되는 규칙은 계속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 규칙은 곱하기 2분의 루트 2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심한 문제였고요. 22번을 볼 건데 22번 보기 전에 20번 복습 좀 한번 해보자. 20번 안 보려고 했는데 원래 요 20번 어떤 수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 어떤 놈을 x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 20번 같은 거 계산할 때 뭘 x로 바라보면 이 식의 구조가 보일까요? 20번 문제 20번 문제 써볼게요. 얘가 지금 루트에 22 곱하기 24 곱하기 26 곱하기 28 더하기 16이다 해서 이거는 숫자 활용 문제인 거지? 이 계산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이 4개를 실제로 곱해서 16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계산 구조를 갖추고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식으로 연결할 수 있나 그래서 크게 유형은 2가지밖에 없다라고 정리해줬죠. 얘기해 볼 사람 2가지 유형이 뭡니까? 주혁아 너가 얘기해봐. 2가지 유형 2가지 이 숫자의 계산 구조를 입히는 문제죠. 숫자로 되어 있는 거에서 계산 구조를 뽑아내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2가지? 아니면?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거나 옹기종기 모여있거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그렇지?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야지 못했잖아 지금. 아니면 너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가깝게 모여있거나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문제들은 내가 반복 또는 옹기종기 지금 3번째 필기하는 것 같은데 4번째인가?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정해져 있죠? 반복될 때는 뭘 x로? 그 반복되는 놈 그리고 거듭제곱을 당하고 있으면 반복되거나 거듭제곱 당하는 것도 여기에 같이 써놨는데 거듭제곱을 당하고 있으면 그 거듭제곱 당하고 있는 놈을 최대한 심플하게 x로 표현을 해놔야 그 놈을 x로 표현을 해야 내가 식의 구조를 관찰할 때도 편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수를 기준으로 옹기종기 모여있을 때는 그 정확하게 가운데를 표현할 수 있으면 가운데를 x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가운데 대칭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x라고 표현해 놓으시면 보일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더하기 16도 있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내가 계산할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사실 이 앞부분인 거잖아. 이 앞에 22, 24, 26, 28이 옹기종기 모여있으니까 얘는 정확하게 가운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칭성, 느낌인 거야 느낌. 이 가운데라는 거 25잖아요 25를 당연히 x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 이 유형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25 지금 이 문제는 2번째 케이스로 바라볼 수가 있고 이 케이스로 바라볼 수가 있고 내가 25를 x라고 표현해 보는 게 실력인 거죠. 25를 x라고 표현하는 게 실력인 거예요. 높아시면 한번 건드려 봤는데 여전히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구만. 그러면 이 22가 x-3인 거고 24는 x-1인 거고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건 합차 공식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합차 공식이 굉장히 편한 공식인 거니까 그러한 꼬라지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가운데 끼겨 있는 수를 x로 표현하면 보다 쉽게 관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정리하시면 이렇게 2개 합차 처리해서 x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그 가운데 거 2개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거기에 16이 더해진 거니까 이제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전개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a 빼기 b, 뭐 x 빼기 a랑 x 빼기 b 그거 전개하는 거니까 얘도 한 번만 더 써보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더하기 9의 더하기 16이니까 플러스 25가 되면서 완전제곱식의 개수 조합을 갖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따라서 마지막 얘 x 더하기 5의 통째로의 제곱인 거니까 얘는 절대값의 x제곱 더하기 5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치. 절대값을 붙여주는 이유는 알고 있는 거지 이미. 루트 안쪽이 무언가의 제곱이면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반대로 뽑을 거니까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절대값을 붙여주면서 뽑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원래 x가 25였잖아. 이 경우는 얘가 양수인 게 자명한 거니까 사실 절대값을 붙일 필요는 없었겠죠. 이 값은 이제 다시 역치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내가 25를 x로 갈아봤으니까 x 자리에 실제로 25를 다시 집어넣으면 25의 제곱 더하기 5여서 630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130. 아니 미안해. 너무 마이너스 5구나. x제곱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의 통째로의 제곱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5고 620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이 숫자가 감히 계산해 볼 수 없게끔 복잡하게 나온다. 그러면 구조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거듭제곱을 당하고 있어요. 그 놈을 x로 잡고, 만약에 어떤 숫자를 기점으로 가깝게 옹기종기 모였어? 그럼 우리가 가운데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게끔 나올 건데 그 가운데라는 걸 x로 잡게 되면 합차꼴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내면서 계산, 전개의 난이도를 쉽게 끌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다음 시간에 물어볼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케이스. 반복, 거듭제곱, 옹기종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같은 거는 안 풀 거지만 맨 처음에 정수 조건에 동그라미나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숫자 조건 나오면 정수다, 자연수다 이런 것들 지긋지긋하죠.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동그라미나 밑줄이 쳐져 있길 바라면서 22번으로 넘어갈게요. 20번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지만 아직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만 한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 n제곱에 마이너스 30n 더하기 221 얘가 소수라고 나와 있는데 혜린아, 이 소수는 소수일까? 당연하겠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뉘앙스를 따졌을 때 n이 자연수인 거니까 얘가 3.5다 그런 게 될 수도 없는 거지 지금. 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그 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가 될 때 그럼 이런 문제도 뻔하죠. 자, 이것도 복습한 친구들 이 문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 자, 참고로 당연히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어떤 식을 주고 뭐 n이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말을 준 다음에 그놈이 소수예요 한다면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 숫자로 한번 얘기해볼까? 1 또는 마이너스 1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기억나나요? 규림아? 기억이 나니 안 나니?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느껴지는 게 있냐 없냐? 이게 표현을 안 하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느껴지는 거 있지? 네. 그렇지만 기억나는 거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3개, 4개, 2개든 3개든 4개든 막 곱하기 했는데 얘가 소수래. 그럼 이 3개 중에 반드시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가 1이고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1 1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소수는 내가 억지로 2개 이상의 숫자로 찌른다고 하면 반드시 1 곱하기 양수나 마이너스 1 곱하기 음수 1 곱하기 양의 정수나 마이너스 1 곱하기 음의 정수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1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 1이 섞여 있으면 여기가 음의 정수로 마감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음의 정수를
그래서 이 음의 정수의 절대값이 주어진 소수의 절대값이랑 당연히 똑같게 되겠죠. 이 앞에 두 개, 하나 빼고 나머지는 그냥 부호를 결정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나 1, 1이면 여기가 양의 정수로 마감을 지어줘야 되는 거고 양의 정수로 마감을 지어줘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요 놈의 절대값은 그 소수의 절대값이랑 당연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싶은데 얘 인수분해가 뭐로 됩니까? 이거 n제곱 마이너스 내 제대로 적은 거 맞나? n제곱 마이너스 30에 더하기 220을 이건 그렇게 자주 나오는 숫자가 아니긴 한데 4, 5, 13 곱하기 17이네. 13 곱하기 17. 그래서 봐봐 이것도 지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너희들은 이제 실전이잖아. 내가 n제곱 마이너스 30n 더하기 220이라는 n에 대한 2차식을 줬고 n이 자연수라고 줬어요. 근데 그게 소수라고 나왔어. 그럼 이 문제의 의도 자체를 너희들은 연습을 했으니까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당연히 될 거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221? 이게 쉽지 않거든. 지금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7도 안 되고 11도 안 되고 13까지 가야지 이제 13 곱하기 17로 소인수분해가 가능할 건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7까지 해놓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인수분해가 당연히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 의도 자체, 뉘앙스 자체가 n-13, n-17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곳은 반드시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음수도 가능한 거죠. 그치? 얘가 지금 13밖에 안 뺐으니까 이 두 개의 대성관계를 비교하면 이쪽이 더 클 거고 이쪽이 더 작을 건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 곱하기 양의 정수거나 마이너스 1 곱하기 음의 정수꼴이어야 돼. 내가 만약에 이쪽이 1이라고 생각해봐. 첫 번째 케이스. 이쪽이 1이라면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양의 정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1을 끼고 있으려면 여기가 1이어야 되는 거고 여기가 1이어야 되는 거고 이쪽이 양의 정수일 거예요.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잘 놓치는 거 하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연습을 해도 마이너스 1을 끼고 있는 거를 간과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 마이너스 1도 얼마든지 이거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7 뺐을 때 마이너스 1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1은 만약에 있다면 이쪽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지.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으니까 더 마이너스 1 음의 정수 하나가 매듭이 지어지려면 그나마 큰 쪽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더 마이너스인 어떤 음의 정수로 마감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케이스 있다는 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는 이 경우니까 n이 18이라는 얘기네. n이 18입니다. 이때는 n이 18이어서 주어진 이 식이 5 곱하기 1인 거죠. 5 곱하기 1. 따라서 5 곱하기 1인데 얘가 소수가 맞네요. 두 번째 케이스는 검증까지 끝났네요. 두 번째 케이스 얘는 마이너스 1이 여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n이 12였다는 얘기인 거니까 n이 12였다는 얘기인 거니까 1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가 되면서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얘도 5라는 소수가 돼. 근데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거는 우연이 아니겠지. 이 애초에 둘의 차이 자체가 4 차이 나는 거니까 1이면 5고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5가 되면서 그 곱셈의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식의 구조상. 자, 그래서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뭡니까? 자연수 n 값이 얼마일 때? 뭐일 거야? 자연수에 대해서. 뭐지? 뭘 빼먹었냐? 이게 소수가 될 때.
이게 소수가 될 때 n 마이너스 n이 그럼 18하고 10이 두 개가 되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8 9 12 아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왔나?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루트 n 마이너스 3 루트 n 마이너스 3 루트 n 마이너스 3분의 그 소수가 되는 순간의 n 값에 대해서 루트 n 플러스 3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거든.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얘가 뭐 n이 만약에 18이었다면 n이 18이었다면 그러면 루트 18 마이너스 3 루트에 18 마이너스 3에다가 루트에 18 더하기 3인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위아래다가 루트 18 더하기 3 곱하면 18 빼기 9여서 여기가 9분의 9요. 위에가 제곱되는 거니까 18에 9, 27에다가 더하기 6루트 18인데 18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2루트 2가 될 거고 n자리가 12가 들어가면 루트에 12 마이너스 3분의 루트에 12 더하기 3이 되면서 예, 조금 한번 해볼게. 12 마이너스 9 3분의 21 플러스 2루트 3이니까 12 루트 3 그래서 얘는 7 플러스 4루트 3입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오류를 못 찾았네? 잠깐만 내가 오류를 못 찾았네. 모르네 이거.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소수다. 어떻게 됐나? 얘가 1 8 5 내가 뭐 잘못했나? 소수가 될 때. 아, 모르네요. 내가 못 찾았네, 이거. 답이 두 개네. 답이 두 개인데, 보기에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출제한 사람도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 못하고 낸 거 같네요. 그치?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거 지금. 그 마이너스 1. 얘 각각이 자연수라고 한 적이 없고,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얼마든지 의문의 정수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저번에 수업했던 대로 두 개의 어떤 정수의 곱이 소수라고 나오면, 두 개 이상의 곱이 소수라고 나오면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1 또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1이고 양의 정수,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더 음의 정수 했을 때 지금 소수가 나온다는 것도 다 확인이 됐으니까 n 값은 18하고 10이 두 개가 가능하겠죠. 답도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잘 적어놓으세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네요. 20번은. 근데 보기에서는 어쨌든 지금 1번밖에 없으니까 1번이라고 정답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출제자가 지금 얘를 캐치 못했어요. 내가 학생들한테 이거 캐치 못하는 친구들이 맞다 했는데 선생님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달을 좀 할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덥지? 저거 괜히 틀었다가 지금 더 더운 거 같네? 아니면 거기 뒤에 그것도 좀 열어봐. 그것 좀 열어보고. 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22번 원래 보려고 하긴 했었는데 노리는 건 찾아놨네요. 이거 22번은 여기 두 개인 거고. 정리 잘 해봅시다. 자, 됐고 백전중학교 거 쭉 봤고 그 다음에 문현중학교 걸로 한번 가보자. 문현중학교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계속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6번 한번 볼 건데
16번밖에 볼 게 없어요. 16번. 자, 문연 중에서 16번인데 여기다 쓰고 16번을 보시면 16번도 이게 도형 문제이니까 뭐 계속 도형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도형을 총정리를 해준 거고 이 제곱근은 말 그대로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형 문제랑 접목시켜서 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2학년 2학기 내용이 그만큼 중요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2학년 2학기 이 문제도 결론은 닮음이에요. 닮음.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2학년 2학기 혼자 복습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럼 나한테 좀 질문을 해서라도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형 관련된 내용들은 이거는 당장 시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 닮은 합동,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이런 것들. F, C, D가 있는데 여기에서 A, B, C, D 정사각형이고요. A, B, F, E도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A, B, C, D 직사각형이고 A, B, F, E가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네. 그런 상태에서 넓이가 18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놈이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18이니까 얘가 루트 18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8이 된다. 여기도 루트 18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A, B, C, D의 넓이가 A, B, C, D 직사각형의 넓이가 18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루트 18, 18루트 3을 루트 18로 나눈 놈이겠네요. 얘는 루트 18분의 18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가 18루트 3이라고 나와 있고 이 한 변의 길이가 넓이가 18이다라는 걸로부터 간접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루트 18분의 18루트 3이에요. 자, 이거 너희들 유리화 하면 얼마 되니? 이런 것들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얘기 있었죠? 이거 얼마예요? 얼마? 그렇지. 지금 머릿속에서 한 2초, 3초 이내로 끊겨야 되겠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루트 18분의 18? 이런 거. 이게 얼마야? 루트 18분의 18 얼마야? 아니 3루트 나중에 정리는 나중에 하고 루트 18분의 18 보자마자 루트 18 이거죠? 루트 18. 근데 유리화 하는 것도 이제 실전이니까 내가 어떤 케이스별로 하는 거 이것도 안 했나? 한 거 같은데? 분명히 했을 텐데 루트 3분의 3 이거 분모 문제 루트 3 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결국에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즉 루트 3을 제곱했을 때 루트 3이 된다는 거니까 3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당연히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한 게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고 루트 3분의 3은 루트 3이다. 루트 5분의 5는 루트 5다. 루트 7분의 7은 루트 7이다. 얘는 유리화 과정 없이도 보자마자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루트 18분의 18은 루트 18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지호야? 그럼 얘가 루트 18에다가 루트 3 곱하는 거니까 루트의 54인 거고 그 다음에 뺄 거 정리만 좀 해주시면 얘가 3의 제곱 9 곱하기 6인 거니까 지금 3 빼가지고 3루트 6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뭐 3루트 6이 될 겁니다. 아니면 찬찬히 뭐 루트 18 곱해서 해도 되는데 언제까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말라 이런 얘기예요. 루트 18분의 18. 자, 그런 상태에서 GF 길이 여기 지금 구하라는 게 결국에는 GF의 길이인 거니까 이거는 지금 닮음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랑 닮음이에요? B, F, G 그 다음에 B, C, D 왜 닮음일까? 평행선이 나왔죠? 이것도 닮음의 배경은 결국엔 평행선인 거야. 지금 얘네들이 다 평행선인 거고 얘네들도 다 가로평행선인 거니까 평행선으로부터 이 다각형의 닮음이 특히나 삼각형의 닮음이 관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요놈하고 닮은 B다. 닮은 B인데 대응하는 변의 길이 둘 다 알고 있는 게 지금 뭐라고 알고 있는 거야? 요만큼 루트 18, 즉 3루트 2하고 3루트 6 알고 있으니까 닮은 B가 루트 2 대 루트 6이겠네요.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이 루트 2 대 루트 6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거 대 작은 거가 결국엔 루트 6 대 루트 2다라는 거를 대체할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이 실제 길이인 3루트 2에서 루트 6분의 루트 1을 곱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 주면 되겠죠? 루트 6 대 루트이니까 대응하는 밑변이니까 곱하기 루트 6분의 루트 2.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조차도 여기 이렇게 곱했을 때 6이고 루트 6분의 6이니까 답은 루트 6이 될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닮음 체크하시고요. 우리 25번 문제는 저번에 했던 문제보다 저번에 찌그러진 도너츠 문제보다 더 쉬운 거죠? 25번 문제. 어쨌든 25번 문제 원 문제니까 두 가지 뭘 봐야 돼요? 원 문제 나오면 뭘 찾아야 돼? 중심하고 반지름하고 중심하고 반지름 찾아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얘는 근데 뭐 친절하게 작은 원, 큰 원, 반지름 다 나와 있으니까 중심도 찍혀 있으니까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오케이, 문현중학교 이 정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해원중학교로 갈 건데 해원중학교에서도 좀 볼게요. 9번 문제가 있습니다. 9번 문제. 해원중학교까지만 보고 잠깐 쉬자 우리. 자, 누리야.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1대 루트 3대 2. 기억해야 돼 이거. 정삼각형 반짠 모양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1대 1대 루트 2. 기억해야 돼. 자, 거기 9번 문제가 있는데 해원중학교 9번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해원중학교 9번 문제를 보시면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어렵지 않아야지. 왜 그럴까? 봅시다. 9번 문제가 있어요. 9번 문제에서 일단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F1이라고 한대. 그러면 우리가 루트 3이라는 거는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해서 표현을 했을 때 이 루트 3, 항상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정수 부분을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가는 거죠. 이 루트 3이 얼마니까? 1점 뭐식이니까 얘는 1에다가 항상 소수 부분은 본체에서 정수 부분을 뺀 나머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찢는 방법. 정수 부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소수 부분은 본체에서 정수 부분을 뺀 나머지다라고 하시면 알아서 0 이상 1 미만의 그 소수 부분만 남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소수 부분을 F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만큼 요 놈이 F1이래. 얘가 F1이래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F1 분의 1 저놈을 뒤집은 다음에 뒤집으면 당연히 유리화를 해야 되겠지? 유리화까지 한 다음에 또다시 그놈의 소수 부분을 F2라고 하고 그렇게 구한 F2를 또 뒤집어서 역수치하고 유리화한 다음에 또 소수 부분을 F3이라고 하지. 그렇게 계속 이 규칙을 반복하지. 이 방법을 반복하지.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F1-F2 더하기 F3 무슨 문제일까요? 두 글자.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 F1부터 F80까지 구해보라는 얘기일까? 그러면 뭘 파악하는 문제일까요? 당연히 규칙이에요. 당연히. 그럼 우리는 벌써 한 100만 문제 얘기하죠? 규칙이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게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계산량을 제공했기 때문에 100%, 99.9%도 아니고 100% 규칙이에요. 그러면 그 규칙이 발견될 때까지는 해봐야 돼. 앞에 2개를 해보든 3개를 해보든 4개를 해보든 그 규칙이 뭘까? 반복될 때, 규칙이 파악될 때까지는
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F1 구했어. 그럼 이제 F2를 구해볼게. 이놈 역수치한 거를 다시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표현하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루트에 3 마이너스 1 분의 1 얘를 이제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으로 찢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리화 과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애초에 유리화의 목적이 뭐라 그랬지?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얘가 몇 점 몇인지 대충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 루트를 아래쪽에 없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유리화인 겁니다. 그럼 위아래 루트 3 더하기 1 곱하시면 얘는 2분의 루트 3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위아래 루트 3 더하기 1을 곱하면 밑에가 3 빼기 1분의 루트 3 더하기 1 될 거니까 2분의 루트 3 더하기 1일 건데 대략적인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1점 몇에다가 1 더한 거니까 2점 몇이지? 2점 몇을 2로 나눴으니까 1점 몇인 거죠? 그래서 얘는 1점 몇이니까 항상 대략적인 판단으로 정수 부분 쓰시고 이 소수 부분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고 남은 부분이다 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 빼면 2분의 루트 3 더하기 1에서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빠지면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루트 3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놈을 뭐라고 하지? 얘를 F2라고 하지. 규칙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아직.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어. 루트 3 마이너스 1인데 F2까지 보여보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네? 뭔가 간식 나눠지는 건가? 하나씩 진전할 때마다 간식 나눠지나?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요놈 이 F2를 또 뒤집은 다음에 얘 뒤집으면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2인데요. 그거를 또다시 정수부분, 소수부분 캐치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다면 루트 3 더하기 1을 분모분자에 곱할 거니까 얘가 2분의 2의 루트 3 더하기 1 그래서 여기는 그냥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대략적으로 2점 얼마인 거니까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에서 2를 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F3네요. F3. 계속 역수치하고 유리화하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관찰하시고 그러면 이제 보일까요? 이제 반씩 나눠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게 다시 등장했네? 또 이거 두 개가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든다면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보통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까지 해서 규칙은 다 밝혀질 겁니다. 요거 역수치하고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할 건데 근데 사실 한 번만 더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지. 왜 의미가 없을까? 자, 당연히 반복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이게 똑같이 등장했잖아.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어. 애초에 여기서 뒤집은 다음에 우리가 정수부분, 소수부분 나눠가지고 F2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F1이랑 똑같은 값이 같이 등장했다는 건 얘를 뒤집고 정수부분, 소수부분으로 나누는 과정이 이 두 번째 줄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F4도 당연히 F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감각이 아니라 확실하게 밝혀진 거예요. 이 두 개가 계속 반복되는구나. 즉 F의 괄호 안쪽에 홀수가 들어갔을 때는 계속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짝수가 들어갔을 때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우리 마무리해 봅시다. 결론 F의 지금 양의 홀수라고 해볼게요. F의 홀수꼴은 전부 다 루트 3 마이너스 1인 거고요. F의 짝수꼴, 양의 짝수꼴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인 건데 근데 사실 이 질문을 가지고도 너희들은 이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
이 질문을 가지고도 나는 홀수랑 짝수에서 규칙성이 밝혀지겠구나라는 걸 느꼈거든. 실제로 이 물어보는 게 F1-F2 더하기 F3-F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결국엔 이렇게 다 있을 수 있어. 플러스 달고 있는 게 다 홀수들인 거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 79번까지 나온 거니까 더하기 F79에다가 그 다음에 이걸 뒤에 거 빼기 달고 있는 걸 다 빼기로 묶어내면 이게 짝수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만 싹 묶여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거 공통수학 할 때 이런 더하기 빼기 번갈아서 더하는 거를 우리가 교대합이라고 부른다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교대합 어떻게 구했었어요? 어떻게 구한 게 아니라 그 교대합을 가지고 원래 합이랑 더하면서 짝수차만 빼내고 홀수차만 빼내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잖아. 그러니까 교대합이 나오면 이게 결국에는 홀수 합들에서 짝수 합들을 뺀 거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뭔가 규칙 자체도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밝혀지겠구나 라는 느낌인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 플러스 F의 80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걸 구해보라는 얘기고요. 자, 진짜 계산 마무리 해봅시다. 1부터 79까지 이거 홀수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이거 어떻게 세? 40개? 40개 어떻게 세요? 반 뭐? 80에 반. 오, 80은 어떻게 구했어? 79 다음에 짝수 얘기한 거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 홀수 짝수 이렇게 두 개씩 짝지는 다음에 결국에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79, 80까지 있었으면 딱 80개인 거잖아. 근데 거기서 짝수 뒤에 것들 다 빼고 홀수만 남긴 거니까 결국에는 홀수 1부터 홀수만 세면서 79까지 세고 싶으면 몇 개인지 세고 싶으면은 그 마지막 홀수 하나 더한 거에 반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태린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0개가 나오고 값은 전부 다 루트 3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에 40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빼기 짝수들 다 더할 건데 얘는 몇 개일까? 얘도 40개죠. 얘도 40개. 얘도 2, 4, 6, 80이니까 둘이 합쳤을 때 80개고 40개가 빠져나갔으니까 40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다 반띵했을 때 결국에는 1 곱하기 2 곱하기 2부터 40 곱하기 2까지 세는 거니까 1부터 40까지 40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얘도 40개입니다. 얘도 40개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얘도 이거 40, 40으로 묶이네요. 이것도 따로 계산하지 말고 40으로 묶은 다음에 얘 빼기 얘 하면 이게 딱 2배짜리인 거잖아? 근데 요거 나왔겠지. 40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결국엔 20 루트 3 마이너스 20 이 정답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A 플러스 B 루트 3 A가 얼마나 얘기야? 마이너스 순서가 좀 바뀌어있네.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 루트 3이라고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20 더하기 20 루트 3이고 B 빼기 A 하면은 40이 정답이 되겠죠. 9번 같은 게 실제로 회원중학교 출제한 선생님 입장에선 제일 어려운 문제로 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생각이 뭐예요? 너희들한테 감당이 안 되는 계산이 나왔다. 100% 규칙이 있을 거다. 그 규칙은 3번, 4번 정도만 하시면 무조건 밝혀질 겁니다. 오케이? 정리됐나요? 그리고 아림이 좀 정신 좀 차리길 바랄게. 자, 그 다음 여기 뒤쪽에 여기 24번 문제 하나만 한마디만 좀 해주고 싶어서 24번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풀었을까? 이주분에 다 했겠죠? 세 식이 공통의 인수를 가진다고 했잖아. 자, 참고로 기억하세요.
자, 공통수학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올게요. 우리 24번인데 여기 세 개의 식이 6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이에요. 인수분해가 아마 될 겁니다. 당연히 공통 인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12x 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에요. 얘도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3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a인데요. 이 세 개가 공통인 인수를 갖게끔 하는 a 값을 구해봐라. 그런 거죠? 그럼 질문 하나 할게. 이 세 개가 공통인 인수를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공통인 인수는 이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셋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둘도 다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왜 지금 이 두 개를 얘기했을까? 이 두 개는 미정계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A처럼 감춰준 숫자가 없는 거고 다 밝혀져 있어. 따라서 우리는 인수분해 해보면 얘 어떻게 조합 잘 해야 되겠죠. 얘도 조합 잘 해야 되겠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 인수분해를 못할 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요런 생각도 한번 해볼게. 봐봐.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도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공통인수라고 하고 이렇게. 여기가 공통인수라고 한다.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개 중에 뭔가 하나가 똑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빼도 이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용 한번 해보려고 해. 그거를 왜 지금 이거 두 개 자체가 개수가 6, 마 7, 마 3이고 12, 마 5, 마 3인 거니까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빼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빼는 게 더 간단하지 않더라도 이 개념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볼 가치가 좀 있어.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빼도 자 빼면 뭐가 될까요? 빼볼게. 6x제곱 내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가 되게끔 아래에서 위를 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마이너스 5x에서 플러스 7x 하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3에 플러스 3이니까 0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는 우변으로 써보면 자 봐봐 이거에서 이거를 뺐으니까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b라고 잠깐만 써보면 당연히 공통인수 이거 마치 분배법칙 하듯이 공통인수의 뒷괄호에 b-a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숫자로 봤을 때 2 곱하기 4에서 2 곱하기 3을 빼도 요거 이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2에다가 4 빼기 3으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서 여기를 빼면 그것처럼 공통인수를 갖고 있다고 했으면 그 차이, 뺄셈의 계산 결과도 만약에 2차식일 때라면 뭐 1차식이라도 상관은 없겠죠. 공통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2차든 1차든 0차는 안 되겠지. 0차면 인수 자체가 없을 거니까 식이라는 인수가 없을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2x로 바로 공통인수가 보여서 3x 플러스 1로 묶일 건데 이 공통인수가 2x라는 얘기일까? 3x 더하기 1이라는 얘기일까? 3x 더하기 1인 것이 왜? 이 x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죠? 뭐 때문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상수항이 0이 아닌 숫자로 살아있으니까 얘는 x로 묶일 수가 없다. x를 인수로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공통인수는 3x 더하기 1, 여기가 3x 더하기 1인 거고 실제로 여기가 3x 더하기 1이었던 거고 여기가 3x 더하기 1이었던 거고 나머지 조합은 당연히 인수분해에서 밝힐 수가 있겠죠. 나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공통인수를 찾아내는 게 얘가 궁금한 거였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a가 3x 더하기 1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가 공통인수라는 걸 밝혀냈으니까 여기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겠죠. 여기 3하고 1하고 여기 1 했을 때 마이너스 11이 만들어지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2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여기가 x 마이너스 4가 왔을 거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x자리에 뭐 집어넣어서 0 된다? x자리에 뭐 집어넣어서 0 된다 이용할 수도 있어?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지금 이놈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 찾아냈으니까 얘가 폭탄이에요. 폭탄
x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가지고 A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가장 최근에 했던 수업 내용이었죠. 우리 뭔가 인수로 갖고 있는 게 밝혀지면, 인수가 밝혀지면 그걸 0으로 하는 x값이 뭔지 쉽게 얘기할 수 있다면 걔를 대입했을 때 0 된다로부터 미정계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옵션이 많아야, 옵션이 많고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당연히 고난도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원중학교 이렇게 두 문제만 보고 우리 지금 시간이 몇 시야? 8시 50분이니까 잠깐 쉬다가 마지막 문정중 거 리뷰하고 공통수학 진행할게요.